친구들 화장실 잘들 다녀왔나요? 예,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 10분 동안 잘 쉬었으면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를 빼앗겼어요. 우리 나라 빼앗겼으니 정신을 집중해서 어떠한 단체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 내가 나라를 빼앗겼을 이 상황에 살았다면 어떻게 애국 운동을 하였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끝말잇기 중에 학습 활동입니다. 끝말잇기 중에 가 단어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찾아 번호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상하이, 얘가 첫 번째 친구가 상하이 했네요. 끝말잇기니까 끝말 이로 시작하는 단어, 그리고 끝에 끝나는 단어는 이하고 끝나는 단어는 요게 되겠네요. 만, 그치? 요것만 봤다 알 것 같아요. 어떤 인물에 대한 건지. 자, 보겠습니다. 이 인물에 대한 상하이와 만주, 그렇죠?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찾으면 일본에서 일왕을 암살하기 위해 폭탄을 던졌다. 누구죠? 예, 이 사람은 이봉창이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아니고. 자, 3.1운동 때 아오네 장터에서 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렇죠. 유관순. 그래서 아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죠. 바로 이승만. 그렇죠. 이승만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퍼즐의 빈칸을 채워 완성하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다 해봤어요?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고종이 조선의 나라 이름을 이것으로 바꿨어요. 가로 열쇠 2번으로 가볼게요. 뭘까요? 네, 대한제국. 그렇죠? 그래서 1번은 군대고, 자, 그리고 5번 어느 쪽 가볼까? 이거 3번? 3번. 세로 열쇠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한 군대. 뭘까요? 한국광복군 되겠죠. 한국광복군. 자, 요거 마지막 채워볼까요? 9번. 흥선대원군 때 다시 지은 궁궐. 그쵸. 광복궁. 그쵸? 강복궁이 아니라 경복궁이요. 선생님 죄송해요. 경복궁. 광복 하다 보니까 자꾸 강복을 얘기를 하네요. 경복궁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가로 열쇠 5번 가로 열쇠 5번. 서재필 등이 창간한 신문 이름 땡땡 신문. 가로 5번. 땡땡 신문이니까 요거 땡땡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뭘까요? 그쵸, 독립신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느 쪽? 6번? 세로 6번. 우리와 모양이 달랐던 서양 배를 가리키는 말. 우리나라 배와 모양이 달라서 무슨 배라 불렀어요? 이양선이라고 불렀댔죠. 자, 7번. 1881년 창선되어 특별한 기술을 훈련받은 신식군대. 그렇죠? 별기군. 그렇죠. 별기군. 그래서 신식군대와 차별받아서 기존에 있었던 구식군대에서 차별받아서 어떻게 난을 일으키죠. 임오군란. 그렇죠? 8번 한번 볼까요? 고종의 아버지 이름 이하응. 그렇죠.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이름이 원래 이하응이에요. 흥선대원군. 네. 그리고 10번 러시아. 그다음에 가로 10번. 맞나요?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전쟁. 러시아와 일본이니까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로 11번. 별명이 녹두장군. 동학 농민군을 이끌고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 함. 누굴까요? 전봉준. 네. 자, 마지막 12번. 개항 후에 조선이 일본에 보냈던 외교 사절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통신사? 아니죠. 수신사. 개항 후에, 그쵸? 개항 후에 조선이 일본에 보냈던 외교사절은 수신사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혹시 안 푸른 문제 있나요? 없죠? 다 채웠죠. 이거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자, 3번 보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일제강점기로 갔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초등학생인 내가 독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관련된 사진을 고르고 그 아래 구체적인 활동을 쓰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 조선물산을 먹고 먹고 팔고 이제 나누어 쓰자 이렇게 써있죠. 이거는 물산 장려운동, 그쵸? 조선에서 만든 물건 사기, 일본 물건 사지 않기, 물산 장려운동을 알리는 포스터 그림 그리기. 요런 포스터를 글씨 쓰는 거, 그쵸? 요런 포스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인 내가, 그쵸? 초등학생인 내가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막 이봉창처럼 막 폭탄을 투여할 수도 막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 초등학생인 내가 할 수 있는 독립운동, 이러한 포스터는 그리고 써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데 이 두 개의 사진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해보래요. 선생님은 아무래도 좀 선생님이었다 보니까 요거 할래요. 요거 한글 교육. 네, 요거 한글 교육 원본이라고 써있네요. 내가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로 갔던 초등학생인 내가 일제강점기로 갔다면 나는 한글 교육을 우리 친구들 한글은 쉬운 글이에요, 그쵸? 과학적으로 되게 쉽게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한글을 친구들과 글을 모르는 어른들에게도, 친구들과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바로 한글을 바로 교육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또는 한글로 된 그 위인전들 있었잖아요. 위인전을 읽어줄 것이다. 그 책들, 그 이순신 장군이라던가 우리 앞전에서 배웠던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전이라던가 그러한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목숨을 바쳤던 그런 위인들의 한글로 된 위인전을 사람들에게 읽어줌으로써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이렇게 나 나름대로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요거를 택해서 해봤어요. 자, 아니면 여기 3.1운동에, 이 3.1운동에는요, 뭐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아녀자, 부녀자, 그리고 뭐 아이들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3.1운동이었거든요. 이러한 운동에 가서 독립만세 운동을 부를 수도 있었겠죠.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적으셨으려나? 자, 보기의 힌트를 참고해서 말주머니 가에서 다를 채우라고 하였네요. 자, 보기의 힌트는요, 여기 김구, 단체, 윤봉길, 이봉찬, 폭탄. 네, 단어 이걸 보고 이제 이게 무슨 뭐였는지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 한자로 시작된 낱말을 말해볼까요? 자, 그럼 이 보기의 힌트를 보고 한자로 시작되는 말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가본 보니까 이 친구 거 김구, 단체, 윤봉길, 이봉찬, 폭탄이네요. 뭘까요? 그렇죠. 김구가 세운 뭐가 될까요? 한자로 시작하니까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읍시다. 한인애국단이 되겠죠. 그래서 김구가 세운 한인애국단에 윤봉길, 이봉창 등이 있어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었죠. 자, 그리고 나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대, 중국군과 합동작전, 미군과 비밀작전. 뭘까요?
한자로 시작하죠. 자, 뭘까요? 그렇죠. 한국 광복 군인이니까 군. 그렇죠. 한국의 강복을 원하는 군. 그렇죠? 한국 강복군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이 사용 금지 강습해 우리말. 우리말 뭐죠? 훈민정음 한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나다를 채워봤고요. 자, 빨리 후다다닥 넘겨서 도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박수! 자, 이럴 땐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저기 어디서가 멀리서 박수 소리가 들리네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1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운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 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했지. 맞아. 그 영향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어.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볼까요? 뭘까요? 1919년 3월 1일.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 일어났어요? 3.1운동이 일어났죠. 이 영향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영향으로 뭔가 체계적인 단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국채보상은 뭐예요? 국채, 나라의 빚이죠. 나라의 빚을 갚고자 했던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고요. 물산장려운동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경제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물건을 우리가 사서 쓰자, 우리가 만든 우리 물건을 사서 쓰자 하는 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이 되겠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그렇죠. 우리 그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 광주에서 시작돼요. 이제 전국으로 퍼져 나간 학생 중심의 독립운동이 되겠죠. 그 이야기는 그쵸? 우리 일본 학생과 그쵸? 우리 한국 학생이 같이 기차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 안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그런데 거기서 처벌받은 건 한국 학생들만 조선 학생들만 처벌을 받게 된 이러한 과정 등에서 이제 불평등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점점 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3.1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탐구 주제에 대한 모든 별 발표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탐구 주제 일제강점기의 경제 침탈입니다. 토지조사 사업 실시, 산미증시 계획 추진, 동양척식 주식회사 운영, 만민공동의 개최. 뭔가가 하나 달라요. 뭘까요? 그쵸? 이거는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게 아니고 언제 배웠죠? 나머지를 뭔지 몰라도 지금 참고 주제가 일제강점기의 경제 침탈인데 만민공동의 개최는 이미 벌써 그 전에 그렇죠? 이 독립협회에서 주최해서 만들어진 만민공동회 개최는 이미 일제강점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연설을 하죠. 그 백정이 나와서 연설을 해도 되고 평민이든 양반이든 신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모여서 했던 이 만민공동회 개최는 바로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일이 되어서 정답 아닌 것은 4번이 되겠고요. 가나다 한번 볼까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건요 1910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선생님이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후라고 해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실시는요 1910년대 정책이에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식민지적 토지 제도를 확립할 목적으로 실시한 이제 조사 사업이죠. 그리고 옆에 산미 증식 계획 추진은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근데 요거는 일제가 조선을 이제 일본의 식량 공급지로 만들기 위해서 1920년대에서 1934년에 실시한 농업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번 동양척식 주식회사 운영이 되어 있죠. 운영이니까 그쵸 주식회사 회사예요. 회사 운영인데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 그렇죠?
그러니까 1910년 되기 전 이야기네요. 1908년 서울에 일제가 대한제국의 토지와 자원들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한 식민지 착취 기관 그런데 국책 회사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세운 일본이 세웠겠죠? 네, 그래서 그런 착취 기관으로 세운 게 바로 동양척식 주식 회사예요. 이 세 개는 다 바로 일제 강점기의 경제 침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라만 그렇죠?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주제 1920년 평양에서 시작됐네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뭘까요? 그렇죠. 국채보상운동일까요? 이거는 국채보상운동, 나라의 빚을 갚자라고 한 거는 국채보상운동이죠. 이거는 아니죠. 문자보급운동, 우리 문자, 한글을 보급하는 운동이죠.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렇죠. 이거는 우리 이제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물산장려운동, 그렇죠. 바로 물산장려운동이죠.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요,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일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준을 높이면 안 되니까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밀립대학, 이제 사립대학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 실패를 하고 맙니다. 자, 4번 볼까요? 밑줄근 이 운동으로 옳은 것은 이 운동은 1929년에 여기서 잠깐 이 대학 설립 운동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왜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을까요? 이 대학이라는 곳은 뭐예요? 조금의 더 높은 교육을 받는 거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높은 더 고등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대학을 설립을 하려고 한 것이죠. 왜요?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공부할 때 하기 싫어, 평이해, 지루해, 재미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하는 공부가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공부가 우리 가정을 나의 미래를 우리 이 세상을 지키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공부가 너무 재미없고 따분하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하는 거라면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또 왜 이왕에 해야 하는 거면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깨달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 친구들이 느꼈으면 좋겠네요. 자, 4번 밑줄근 이 운동으로 옳은 것은 이 운동은 1929년에 시작되었어. 학생들은 민족차별 철폐와 식민지 교육 반대를 내세우며 시위를 벌였대. 학생들은 1929년에 뭘까? 오늘날의 학생운동 기념일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네. 뭐예요? 그렇죠. 4번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자, 3.1운동 우리 앞에서 너무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해야 되나요? 예, 말 안 해도 이제 알죠? 네, 1919년 연도는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1919년 3월 1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 새마을운동은 우리 친구 이제 다음 현대시대에 들어가면 이제 배울 내용들인데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 아직 강복 전까지는 우리는 근대사라고 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 강복하고 나서 강복 후부터 지금 우리 시대를 우리는 현대사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은 이제 다음 현대사에 들어가서 배울 내용인데요. 그래도 한번 어떤 건지 듣고 넘어갈까요? 1970년대, 그렇죠? 현대에. 그래서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시되었던 바로 이 새마을 운동인데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요. 자, 물산 장려 운동, 바로 위에서 배웠죠. 이렇게, 그렇죠? 우리 것, 내 살림, 조선 사람, 조선의 것,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그렇죠? 물산 장려 운동, 우리 것을 만들어 쓰자는 거죠. 우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독립의지를 널리 알린 단체예요. 단체래요, 단체. 네.
목차를 보니까 김구가 조직했고요. 이봉창 도쿄에서 일왕을 겨누었어요. 윤봉길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장정 등을 응징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력을 주었어요. 누군가요? 아까 앞에서 한자로 시작하는 단어 했었죠. 그래서 그 한인 애국단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우리 다른 보기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신간회 1번. 신간회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함께 만든 독립운동 단체예요. 예. 그리고 독립협회. 독립협회는 우리 너무 많이 했다. 그쵸? 국민들의 근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죠. 자, 그리고 한국광복군. 발음이 한국광복군. 그쵸? 이 어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이제 조직한 군대가 바로 한국광복군이 되겠죠.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우리 친구들 문제를 조사 하나하나까지도 다 정확하게 읽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해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친구들 의외로 정답을 잘 못 맞히고 아는데 틀린 거. 근데 아는데 틀려서 그게 선생님 그럼 실수로 틀렸어요 될까요? 아니요. 그 실수로 틀린 거 아니에요. 알면서 틀린 거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모르면서 틀리면 오히려 괜찮지만 알면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알면서 틀리는 대부분 50%가 바로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는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항상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세요. 그래서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 이렇게 아는 것에다가 한 번 더 동그라미를 쳐본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자,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입학할 수 없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 이제 우리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기는구나 라고 했네요. 자, 이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 상황은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수업 학교 같은데 여기 일장기, 일본 국기가 여기 걸려 있네요. 뭐 그런 거 보니까 야, 일제강점기 시대구나. 그쵸? 그러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모습으로 보일 수 없는 거. 1번 대동법 시행에 반대하는 지주. 그렇죠. 이거 틀렸네요. 정답이 나왔어. 그래서 그래도 다른 것도 한번 볼게. 대동법 시행은 우리 광해군 때, 그쵸? 광해군 때 실시되었던 것이고요. 대동법 사실 중요한데 우리 친구들 혹시 헷갈리거나 모르는 친구들 있나요? 있으시면 앞쪽에 대동법 광해군 시대에 가서 한번 꼭 예, 조선시대에 가면 있어요. 대동법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오도록 하세요. 자, 2번 공출로 가마솥을 빼앗기는 농부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공출이라는 것은 이제 일제가 전쟁에 사용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1939년부터 실시한 농산물 수탈 정책이에요. 그래서 공출이란 뜻은요. 국민이 국가의 수요에 따라 농업 생산물이나 기물, 물건 따위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내어놓는 게 바로 공출인데 공출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가마솥을 빼앗아가는 빼앗기는 농부예요. 이 가마솥을 뭐 할까요? 가마솥 우리는 새로 만들잖아요. 그쵸? 이 가마솥은 일본 이걸 녹여서 일본에 이제 무기 만들고 그러한 것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빼앗아 가는 거죠. 자, 그 3번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는 여성. 그렇죠. 한국 신민 서사 암송하는 학생. 맞아요. 한국 신민 서사라는 것은 이게 뭐지? 한국이 어디에? 일본. 예, 일황, 그쵸? 일본의 신민 서사는 일본의 시민이라는 것을 암송하는 시예요. 우리 예전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굳게 다짐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런 걸 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거고요. 이건 한국 신민.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암송하는 학생. 자, 그러면 다 일제 식민지 강점기 때 일어난 일들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아니겠습니다. 되겠습니다. 7번. 밑줄 그은 이 단체로 옳은 것은
이윤재, 최연배 등이 중심이 된 이 단체는 한글 연구와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일제는 이를 독립운동으로 간주하여 탄압하였습니다. 선생님 아나운서인 척 했는데 하나도 안 비슷했다고요? 자,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킨 학자들이래요. 그럼 뭘까요? 우리말, 우리글 하면은 조선어 학회 요거예요. 네. 바로 조선어 학회의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킨 학자들을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이윤재와 최연배가 중심이 된 이 단체는 바로 조선어 학회입니다. 자, 대한강복회, 한국애국단, 조선, 물산, 장려회. 우리 이제 이거는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바로 우리, 조선, 물산, 장려회가 모르겠다고요? 우리 물산, 장려 운동, 그쵸? 예, 이 운동을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조산, 물산, 장려회예요. 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8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인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날을 만든 이 인물의 활동을 기념하여 세워졌어. 세계 어린이 운동 발상지 이렇게 써있네요. 답 누굴까요?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네, 맞아요. 바로 방정환 선생님이시네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선생님일 것 같은데, 제시된 장면은 세계 어린이 운동 발상지를 답사하는 모습이에요.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날을 만든 인물은 바로 2번 방정환입니다. 김상옥은요, 의열단원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의열단의 일원으로서 종로경찰서, 네, 종로에 있는 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종로경찰서, 이 당시에 종로경찰서는 누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일본 군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종로경찰서 김상옥이 폭탄을 투여를 했고요. 3번 윤동주, 이 종로경찰서에서 거의 대부분 하는 일이 그 독립운동가들 잡아가고 뭐 우리 그 조선인들 괴롭히고 막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네. 경찰이 일본 경찰인 거죠. 조선의 경찰이 아니라. 자, 그래서 윤동주는 일제에 저항하는 시를 썼던 시인이에요. 일제에 저항하는 시를 쓴 시인이 바로 윤동주가 됐고요. 그 외 별에는 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자, 이회영은 앞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었죠. 이회영과 이 형제들이 전 집안의 전 재산을 바쳐 이제 만주로 건너가서 신흥 강수포, 즉 신흥 무관 학교, 그렇죠? 학교를 세워서 여기서 독립군들을 많이 배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학교를 세우는 등 독립운동을 벌였던 분이 바로 이회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바로 방정환 선생님으로 끝났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와 선생님 오늘 사실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과 또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미션을 주겠습니다. 네, 짝짝짝짝짝짝. 우리 지난 시간에요. 우리 친구들 안중근 의사의 뭐 일생을 알아본다거나 안중근 의사의 책을 읽고 독후 감상문을 쓴다거나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미션을 수행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아이스크림을 쌌어요. 자, 이번 주에도 우리 책 읽은 김에 한 권 더 읽자고요. 바로 짜잔! 유관순 누나. 저한테는 언니예요. 유관순 언니. 그쵸? 18세에 그쵸? 이제 감옥에 갇혀서 19세에 이제 모진 고문 끝에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 우리는 순국했다고 합니다. 19세에 순국하신 바로 유관순 언니에 대한 독후감을 쓰시거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시거나 아니면 유관순 언니의 생애나 유관순 언니의 활동 아니면 유관순 언니의 난 이러한 점을 본받고 싶어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러한 내용들 써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안중근 의사의 본명이 뭐였죠? 우리 친구가 한 명이 써놨는데 안응칠. 예, 왜요? 배인가 등인가? 7개 북두칠성에 이렇게 점이 있다 그래서 안응칠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안중근으로 이름을 바꿨죠.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또 어떤 재미난 유관순의 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해줄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은 바로 유관순 누나에 대한 조사 혹은 독후감. 네, 자 그럼 오늘의 미션도 이번 미션도 아이스크림 하나씩 걸까요? 아니면 칸초? 네, 칸초, 아이스크림, 빼빼로 이 셋 중에 미션을 올리고 선생님 저는 아이스크림 좋아요, 선생님 저는 빼빼로 좋아요, 선생님 저는 칸초 좋아요 라고 얘기해주면 그걸로 쏘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안녕. 미션은 토요일까지 할까요? 네, 좋아요. 토요일까지입니다. 미리미리 해두자고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봐요.